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세월호 상처가 비로소 아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식을 안타깝게 잊은 어머니, 아버님의 아픔을 좀 나눠지고 싶습니다. 세월호를 향해서 막말이나 혐오감을 표현하는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언행이 아닙니다. 민주당 대전 서구 의뢰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부산 사상구의 장재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월호 5주기입니다. 네. 정치인 이전에 부모로서도 매우 마음이 무거운 날입니다. 그러시죠? 네. 제가 2017년인가요? 3월 달쯤에 팽목을 혼자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미수습된 우리 아이들의 엄마인 다윤이 엄마 또 은하 엄마를 뵌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세월호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구출되면 이렇게 추울 테니까 옷 좀 걸쳐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애들 옷을 가지고 팽목을 왔는데 그때부터 그때 2017년 그 당시까지 세월호 인양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어머님들이더라고요. 그 가슴에 한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국가가 무능해서 우리 꽃다운 아이들이 수장되는 이런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추모를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호를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향해서 기억을 넘어 그 진실을 밝히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월을 앞두고 막말과 비방과 분열과 갈등을 여전히 일으키는 일부의 세력과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그 304명의 그 안타까운 목숨과 꽃다운 그 아이들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미안함, 슬픔, 분노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세월호의 생명권 침해에 관련된 문건을 다시 꺼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생명권 침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고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자료를 보면서도 몇 번씩이나 눈물을 참 감추지 못했는데요. 진상규명,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KBS도 어제 보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DVR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은폐된 흔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은 지금 이 시각 안산에서 열리고 있는 5주기 기억식 영상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그 사건을 계기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이 바뀌긴 했죠.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많이 바뀌었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또 강화되었고 이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급속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쌓여왔던 적폐들이 그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안전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고 그러한 쌓였던 것들이 과연 다 우리가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들이 많이 반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진짜 그 상처를 딛고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몇 개의 롤러코스터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세월호 직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은 정치권을 포함해서 여야, 국가기관, 국민 대부분이 그 참사에 대한 아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인식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뉴스들, 세월호 그 피해자들 유가족들에 대한 가짜 뉴스가 어디에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범람하면서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아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 부분 있었고, 그러나 촛불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제2기 특조위가 발족이 돼서 활동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전직 의원이긴 합니다만 차명진 전 의원처럼 회쳐 먹고 그 이야기는 저희가 일부러 참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명진 의원의 SNS는 저희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 죽은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서 한 가지만 더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평소 잠재 의식을 SNS를 통해서 밝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대목에서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 중간 부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직도 진상규명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행스러운 거는 황교안 대표는 유감과 사과를 표했습니다. 네. 자, 장 의원님도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여야의 모습 좀 보겠습니다. 여야의 세월호 5주기 입장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또 양당 모두 회의 중에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고요.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출범과 조사를 방해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CCTV 영상 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월호 5주기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식을 안타깝게 잊은 어머니, 아버님의 아픔을 좀 나눠지고 싶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민간 잠수사, 소방 공무원,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김관원법 처리입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오늘은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안전 관련 법안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의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모습 잠깐 봤습니다. 박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박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참 그런 발언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런 발언들이 현직 정치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시각들을 정치권에서 오히려 통합적인 차원으로 함께 슬픔을 애도하고 우리 국가가 미래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 사건을 가지고 또 국민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모습들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오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세월호 나고 세월호 사건 그 참사 터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국회의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에 이제 처음으로 안행부에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의원 질의를 통해서 사고 당시 구조보다 의전이 먼저였던 거 아니냐 이런 질타가 있었고요. 침몰된 배 안에 있는 400명에 대해서 소방에서는 최우선 구조 대상이 아니라 소방본부장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보여줘야 하는 의전 먼저임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시 34분부터 11시까지 25분 이상 소방제청과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간부들이 백목항에 있으니 그 구조한 사람들을
백목항으로 데려오라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25분 이상을 해경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회 최다선 의원이죠. 지금은 당시 서청원 의원은 현안 보고와 별개로 세월호 참여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특별법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그 광범위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겠구만 장관이. 이 사건이 얼만큼 국민에게 충격과 좌절을 준 사건이고 다시는 역사에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선 당신과 같은 이런 관리들이 내놓은 대비책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장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태 수습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가 아무것도 없어. 장관 오늘 당장 사표 내죠. 이상입니다. 자, 저 영상을 준비한 건 우리가 그 참사를 겪고 한 달 동안 정치권은 그때까지는 시선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눠졌단 말이죠. 그중에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진상규명을 놓고 보수 일각에서는 사실 다 드러난 거 아니냐. 그동안 이만큼 조사했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이 진상규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KBS가 어제 보도한 DVR 그리고 세월호 2기 특조위가 발표했던 DVR 두 가지 DVR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경이 아니라 해군의 SSU 특수대 부대원이 그 세월호 안내 데스크에서 수거한 그 영상 기록 장치 그것과 검찰에 건네진 영상 기록 장치가 다르다라는 세월호 2기 특조위의 의혹적입니다. 네. 발표가 있었죠. 네. 그리고 KBS가 어제 발표했듯이 그 DVR을 회수하는 그 장면을 또 찍은 DVR 그 영상 기록 장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조차도 8분짜리가 있고 26분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그 당시에 영상 기록 장치 DVR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있는 그 DVR이 세월호가 자초가 시작된 8시 48분 이전 3분부터 없습니다. 네. 그 없다는 것은 뭡니까?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또 그 뒤에 구조가 부실한 것에 대한 흔적들을 없앤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밝혀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잘못된 진단이고 네. 이제부터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결국은 이제 이게 처음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애도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론이 분열되고 한 부분은 결국은 정권에서 이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의 처벌 이런 것들을 수습안관하고 대응을 잘못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또 의혹에 의혹을 놓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넘어가는 단초가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저는 이 본질, 세월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태 수습을 할 때 정권 차원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건 고백하고 솔직하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책임자 처벌하고 문책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면 과연 국민적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그런 데서 정치적인 어떤 생각과 정치적인 계산이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분열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미흡한 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월호 특조위, 이기 특조위 맡겨놓고 과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창출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2년 동안 과연 안전 체계와 시스템에 있어서 잘 만들어가고 있느냐. 포항 지진이라든지 또 제천 밀양 화재 사건, KTX 이제 탈선 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직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교훈 삼아서 안전대함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는 미흡하고 있지 않느냐. 특별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KTX 사고 났을 때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께서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온의 급강하로 노선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비전문적인 발언을 한 이분 때문에 이분이 그만 사표를 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러한 전문성을 낙하해서 인사라는 적폐가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에 있다. 이런 것마저도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자료들 그리고 판결문들 그리고 공소장 등을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정말 불컥불컥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정말 있었는데요. 9시 43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경 1, 2, 3정에서 뛰어내린 그 구조 단정이 있습니다. 7, 8명 탈 수 있는 네. 공업보트입니다. 그 공업보트가 그 당시 기울기 약 52도 정도밖에 기울어지지 않은 세월호의 옆에 접안을 시킵니다. 그 접안시킨 지점과 소위 3층 안내 데스크의 거리는 불과 10m,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걸음만 가면 그 안내 데스크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내 데스크에서는 여전히 아이들 보고 움직이지 말아라, 그대로 있어라라고 방송이 그때까지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기록 장치 DVR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겁니다. 라는 의혹을 감축길이었고요. 그 여전히 밝혀야 할 진상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그 구조 단장에서 내렸던 그 해경이 네. 조금만 더 걸어 들어가서 안내 데스크로 가가지고 그 당시까지 방송이 되고 있는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 보고 뛰어내리라고 했으면 줄줄이 이 구명조끼 입고 있는 아이들이 뛰어내렸을 거고 그 주위에 있는 유조선 등등에 얼마든지 네. 대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고 그 해경은 누굴 구했느냐? 선원들을 구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선원들만 구했고 아이들에게는 한마디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방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도대체 그런 진상규명의 여지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결국 퇴선 명령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퇴선 명령, 진입 명령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벌받은 사람은 그 네. 해경 1, 2, 3단 그 3정의 네. 정장 한 네. 사람뿐입니다. 정부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그 사람 한 명뿐이죠. 그 사람뿐입니다. 그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발표한 세월호 책임자 명단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황교안 씨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직권으로 해경 1, 2, 3 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국가 책임 회피를 위한 범죄 응립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2016년 박영수 특검,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고발되는 바 있습니다. 또한 범죄 응립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을 보복 인사 조치하여 권력을 남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시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박근혜 7시간 관련 기록물을 봉인한 장본입니다. 이 유가족들의 주장을 근거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해야 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세월호 어떻게 유가족들의 그런 맺힌 한이나 그 자식을 수장으로 보낸 그 증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진상을 좀 파악해야 되겠고 관련자를 문책했다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이런 혐의가 있다는 데 대한 근거가 있냐는 거죠. 이거를 민주당에서 또 정치권에서 이거를 그 말을 또 4.16 연대에서 했던 얘기들을 받아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얘기를 하고 문책을 하라고 이렇게 정치 공세하는 거는 저는 과연 이것이 황교안 대표가 자 업무상 과실치사 검찰 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 이렇게 했다는 증거가 있냐는 거죠. 네. 근거가 있이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를 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마치 세월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몰아붙이는 것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세월호가 우리 사건이 주는 교훈하고 저는 멀어진 얘기가 아닌가 네. 좀 생각이 듭니다. 4.16 연대 등의 그 유가족 대표나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진실을 결코 단 1g도 감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저는 진실규명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때부터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법무부 장관에서 시작해가지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민간인의 신분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세월호와 관련된 수사 재판의 그 시점에 그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빼고 김장수 안보실장 그리고 김관진 김기춘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소위 세월호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또 국가안보 위기지침을 변개한 그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 중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런 혐의가 있다면 그러한 청와대의 지침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체계상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집행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수사가 부실하고 진상규명이 미진했다면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을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질문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네.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고 어떤 누구도 성역이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미 특검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에 과연 법무부나 검찰이 개입을 했느냐라는 부분까지도 다 수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관련 문건부터 청와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충분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과연 여기서 얘기한 업무상 가치자 혐의를 빼라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네. 이미 수사를 해서 검증이 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그러한 혐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다. 또 특검이 있을 경우에 국무총리였다.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네. 그 황교안 대표의 그 직책을 가지고 혐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밝혀라. 진상조사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고요. 정말 민주당이나 집권 여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 관련된 4.16 연대가 얘기하는 이 혐의가 있는지를 네. 먼저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는 참아내기 힘든 아픔과 회한이 몰려온다. 또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일부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치적 공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요.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도 지금 우리 김 원장 앵커께서 지금 읽어준 대로 책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 도의적 책임 여러 가지 책임의 가운데서도 여러 네. 가지 색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정치적 책임에서 지난 정부에 관여했던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철저한 진상규명을 네. 다 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책임의 그 영역에서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고 시민사회단체가 또는 유가족의 대표분들이 조금 표현은 좀 정지되어 있지 않지만 진상규명을 강하게 원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하라라는 그것도 충분히 네. 이해하고 그럴수록 자유한국당 또 황교안 대표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저는 훨씬 좋다. 근데요, 이런 저는 얘기를 민주당이 자, 다음 주제를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네. 민주당이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세월호 사건 5주기를 맞이해서 정말 좀 정제된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박주민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황교안도 처벌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 진상규명은 세월호 특조위에 맡기고 이제 정말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다시는 네.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정말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해서 성숙한 민주당이 낼 수 있는 메시지가 네. 아닌가. 이렇게 또다시 과거에 재단을 하는 이런 정치적 표현들은 정말 성숙한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자, 생각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잠깐 민주당이 볼까요? 뭐 성숙한지 네. 않은지를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 아닙니다. 당연히 집권 네. 여당이 걱정을 의원들 하죠. 박주민 요- 최고로서는 네.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네, 여기 어디냐면 진도군 임회면에 있는 세월호 기억의 숲입니다. 기억하실지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제안해서 만든 여기가 사고 현장에서 4.16km 4월 16일이라 그 떨어져 있는 동상에 요거는 수세 가다가 숨진 김관홍 잠수사 동상이 있고요. 저 뒤로 304그루에 304명이 숨졌잖아요. 여기는 이제 희생자 명단이 있는 기억의 벽이고 304그루의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겪은 뒤에 우리 사회가 사고를 수습하고 정책을 고치고 미래로 나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선진국도 다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뭐 9.11 테러 같은 거. 근데 그 그라운드 제로 같은 데를 가보면 다 그걸 가지고 그 국민들이 통합하고 미래로 가고 또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걸 다 정치인들이 해낸단 말이죠. 또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두 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진짜 여야의 문제가 우리가 아니에요. 네. 상황을 정확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현실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조각들을 다 있는 그대로 내놓고 설명을 해야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 원장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차명진 전 의원의 그 망언을 차마 이 프로그램에서 들려드리고 보여드릴 수 없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저 역시도 그분이 뭐 회차 먹고 찜쪄 먹고 심지어 뼈까지 발라먹고 라는 그 표현이 엄연히 있는 겁니다. 현역 그 자유한국당의 지역위원장입니다. 정치적으로 분명한 어떤 자기 중심을 갖고 있는 분이고 방송에서도 아주 활약을 하는 분이에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조각이고 편린입니다. 그것을 도외시하는 이상은 세월호는 과거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미래라는 것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는 것이지 과거와 현재를 전혀 무시하고 미래만을 그릴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동의를 하고요. 아쉬운 거는요. 9.11 테러 이후에 그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 어느 시골 마을의 유치원에 일일 선생님으로 아마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9.11 테러 사건을 보고받고 첫 반응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지시를 분단위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히 투명하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부터 시작해서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대한 백서가 아주 두껍게 나왔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확실한 진상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인데 박근혜 정권에서 그걸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과거 진상 얘기가 나오는 건 맞고요. 그래서 진상규명은 또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특조위에 맡기고요. 또 한 가지 파트에서는 정말 이제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과거 정부 누가 이런 의혹 수준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한 의혹은 의혹대로 조사를 하되 미래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또 대한민국 어떻게 안전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논의를 정치권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좀 미래 부분에 시간이 관해서는 다 장재현 됐네요.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런데 기억합니다.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로서는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국회에 특검을 요청합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 특검 요청하는 국회의회에서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에 의해서 그것은 뭉개졌습니다. 그 당시 특검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일들은 얘기되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로 가야 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른이 없을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더 집권 세력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차명진 전 의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차 전 의원 왜 저희가 그걸 뺐냐면 그 차 전 의원이 남긴 SNS에 자식 목숨 팔아 생계 챙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요즘 우리 정치권의 이른바 혐오 적대시하는 그런 혐오 발언의 대표적인 경우 같아서 저희가 근데 말씀하셨길래 합니다. 자, 이거 총선 관련해서 대진표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준비가 30분 다 지났는데, 성남 중원의 윤영찬 수석이 어제 이야기를 했더군요, 전 수석이. 근데 여긴 또 신상진 의원이 지금 4선이죠. 임종석 서울 종로는 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들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황교안 대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선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부산은 조국 수석과 이것도 사실 현실성이 썩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언론이 많이들 분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만 좀 듣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직 청와대 수석이나 또 전직 또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들이 총선에 출마 선언을 할 땐가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보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자영업 민생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인사 참사가 나가지고 지금 이미선 후보자 문제 때문에 국론이 이렇게 분열돼 있는데 55%의 국민들이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영석 수석은 나와가지고 나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습니다.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국 수석 얘기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실패한 참모들이 부산이 실패한 참모들을 뭐 수거하는 무슨 탈출구입니까? 실패한 참모들이 마치 인재인 양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서 부산에서 상징의 인물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조국 수석을 모시는 척으로 네. 해가지고 출구를 만들어주는 부산이 무슨 탈출구입니까? 뭐, 이렇게 네. 저는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이 선거에 매몰되어 있는 청와대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너무 씁쓸하고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들리기에는 이렇게 들려지네요. 뭐 조국 수석이 아마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아,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 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국정을 훨씬 더 보좌하고 싶고 또 공수처를 비롯해서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조국 수석이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입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우리 장제원 의원님 같은 분도 우려를 하는 거 보면 역시 조국 수석이나 윤영찬 전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대인 것 정말이에요.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좋은데 민주당이 왜 자꾸 흔드냐고요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에서 흔드는 게 아니고요. 집권당에서. 아니 그래서 네. 그만큼 뭐 파괴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시겠지만 네, 그러나 마무리를. 전적으로는 본인들 의사와 의지에 달린 문제다. 그런 거- 민주당이 뭐 차출하고 안 하고 그렇게 네. 민주당이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청와대 인사들을 가지고 자꾸만 선거를 이용해 먹는 것도 민주당이라는 자, 얘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경질을 하자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고 경질을 안 하자니 네. 여론 무매 맞고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조국 수석 흔드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네. 그러지 민주당이 왜 조국 수석을 그러지 말았으면 흔듭니까? 좋겠어요. 자, 의원님 오늘은 어른들이 좀 말을 아껴야 할 그런 날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